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오늘은 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에코프로 1편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의 뭐 퀄리티와는 별개로 요 마이크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오늘은 최대한 큰 목소리로 가까이 마이크에 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가장 2차 전지에서 핫한 종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5만원, 6만원까지 반토막이 났었다가 한 15만원까지 많이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5만원, 6만원까지 뚝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서 11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총이 한 2.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뭐 사실 모든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죠. 여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지주회사 이 성격을 갖고도 있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에코프로 BM 양극재 회사를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 HN도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CNG, 이노베이션 막 이름도 어려운 이런 많은 저회사들 쉽게 말해서 이 재활용부터 뭐 최종적으로 양극재까지 모든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배터리 2차 전지 소재의 ETF라고도 불릴 정도로 다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주회사의 성격도 갖추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하루 아침에 얘기 나온 것은 아니고 물론 이게 시장이 요즘에 성숙을 하면서 이런 이 전체 서플라이 체인 자체에서의 총 캐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이 전구체, 리사이클링 이런 모든 소재에서의 그런 시장의 평가가 다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더 부각을 받는 것은 맞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주회사 이 모든 그룹을 한 번에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에코프로의 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코프로의 지분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이동채 회장을 비롯해서 우호 지분인데 한 30% 이내 정도의 수준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잘 안 들리겠지만 지난 시간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최근에 핫한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도 있고 이 본질적인 이 가치에서의 에코프로의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너지와 잠재력은 내가 최고. 여기에 보시면 음, 많은 이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에코프로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 대주주가 이름 TNC가 해서 같이 한 25% 정도, 26%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에코프로를 가진다고 하면 이 많은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리튬 가공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하고 있고 이 97%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자회사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 BM 이 46%를 가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전구체 프리커서라고 알고 있는 양극재 바로 전에 전구체를 수입해 와서 가공을 좀 해서 양극재를 만드는데 그것도 51%를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 제일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많이 맨날 부각이 주기적으로 되고 있는 아직은 완벽하게는 성숙하지 않은 에코프로 CNG 폐배터리 재활용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순도 산소 질소를 필요로 하는데 에코프로 AP를 또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BM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해외 양극재 사업과 에코프로 EM, 삼성 SDI와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60%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삼성 SDI보다는 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거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코프로 HN도 여기 옆에 있고 에코프로는 이 제일 에코프로 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시 올라가 보면 여기에 뭐 이렇게 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면은 이게 전구체 회사예요. 전구체. 이게 지금 만에 알고 싶은 아시듯이 저희가 양극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거 미중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너무나 좋죠.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으로 보면은 뭐 CATL도 막 공장 못 짓는다고 하죠. 지금 뭐 중국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패권을 위협
위협을 하고 있는 애들이 유일하게 중국이죠. CATL, BYD 뭐 이런 애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양극재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는 자명한 사실인 거고 미중이 이렇게 싸웠을 때 하나 거슬리는 게 이 전구체예요. 전구체. 이 전구체에다가 저희가 뭐 수산화트륨과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양극재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이제 인건비 정도만 한 10% 정도 붙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혹자에서 말하는 도자기 빚는 과정을 거쳐서 양극재를 만드는 건데 이 수입 물량이 중국 비중이 95%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전구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구체 가격도 당연히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을 원재료로 하기 때문에 매출 증가도 똑같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적정 가치는 PER 20배로 2조 원이나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 CNG 이게 이름도 헷갈립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에코프로 CNG는 이런 재활용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뒤에서도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솔루션 이거 자세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MCP 형태로 바로 전구체 제조 공장하고 양극재 제조 공장에 공급이 가능한 건조 공정의 비행 또는 기술 인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즉 재활용에서도 원자재까지도 다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당연히 원자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전구체를 또 만들고 또 이제 수탄 리튬을 통해서 양극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원자력까지도 가는 거 아니고 다시 그 과정을 패스하고 MCP 요 과정으로 바로 오면은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비용의 절감을 이룰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 자세한 기술까지도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현 주가는 에코프로비엠의 지분 가치도 하회하고 향후 비상장 자회사가 에코프로 가치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지분 가치만 이게 얘네가 지금 지분이 46%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뭐 11조 정도 되고 있으니까 시가로 뭐 5.7조 정도로 사고 있고 보통 이런 애들은 상장회사들은 지주사 할인율을 50%를 적용하고 요즘엔 또 사실 그렇게까지도 많이 적용을 못 받습니다. 옛날에는 50% 정도 적용을 받았었는데 아무튼 50%만 적용을 해도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을 상회한다. 여기 보면은 지분 여기는 60% 할인을 적용했어요. 요즘에 많이 못 받으니까. 또 근데 심지어는 요즘에 막 20%씩밖에 못 받는 것도 있고 뭐 난리긴 합니다. 지금 LG 화학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디스카운트를 많이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그래서 60%를 적용한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이런 것도 있고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가 에코프로의 다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 특히 말씀 서두에 드린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배터리 사이클링 에코프로 CNG 수산 리튬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비상장 회사의 가치가 에코프로의 가치를 이끌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여기 지분율은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고 이 1번하고 제가 총 5개의 회사 주요 회사를 좀 써놨는데 1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60% 할인을 적용해 가지고 가치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비상장사는 아무래도 가치가 좀 덜 할인이 되겠죠. 중복해서 상장되는 것이 아니니까 한 30% 정도를 할인을 적용했을 때 뭐 7천억, 2천억, 7천억 정도 해가지고 총 밸류가 한 3.7조 정도 될 것 같다. 현재 2.2조니까 그래서 뭐 11만원 정도 이내에 되니까 15만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지분율이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 이 2, 4, 3 요 회사들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CNG 이노베이션의 가치가 점점 더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거는 말씀드렸고 다시 좀 더 지나가서 가 보면은 뭐 이런 고압 산소도 필요하고 즉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에 특화된 밸류체인을 내재화하며 원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 ETF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게 대단한 게 이런 당연히 이 양극재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버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히 이전에 이 프리커서 전구체도 당연히 돈 많이 벌 겁니다.
원자재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 모든 밸류 체인들이 다 성숙을 시장이 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밸류 체인들을 다 가져가는 기업이 이 에코프로라는 얘기입니다. 리사이클링까지도 하고 있고 뭐 양극재도 하고 있고 리튬도 뭐 직접 하지 뭐 대단한 회사입니다. 에코프로 CNG, 머트리얼즈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 이런 것까지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하고 폐양극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폐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스크럽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스크럽이라고 하면은 이 공장에서 처음에 수율이 거의 다 안 나옵니다. 3, 4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들이 100% 수율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나와 뭐 70%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다 그대로 버릴 거냐? 버리는 것이 아니죠. 거의 다 완전히 뭐 좀만 잘 만들면은 양품인 건데 이게 되게 다 좋은 재료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지금은 이렇게 회수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이 지금 사실 대부분인 것은 90% 이상인 95% 이상인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리사이클링 뭔가 다 쓰고 나서 다시 분해해 가지고 쓰는 그 시장이 앞으로 25년, 26년 이렇게 클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스크럽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매출은 사실 뭐 3, 4년 안에 막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25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워낙 이렇게 창창한 미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소재가 가격이 비쌀수록 이렇게 더 각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프리커서도 이렇게 뒤에서 말씀드리겠고 에코프로 BM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입니다. 수산화 리튬을 이렇게 만드는 리튬 전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염호의 가치, 리튬의 가치를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리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튬은 LFP도 들어가고 저희 NCMA, NCA, 삼원계도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꺾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니켈, 삼원계 쪽은 꺾이고 있지만 리튬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어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의 연결 실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왔죠. 매출액 같은 경우 영업이익만 좀 매출액을 좀 보면은 에코프로가 1조 이렇게 나왔죠. 넘게 나왔죠. 이 쿼터에 1조 3천억 정도 나왔는데 에코프로빔이 당연히 제일 좋고요. 이거는 개별은 빼고 그 다음에 높은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쪽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굉장히 잘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튬 제조하는 거 대단합니다. 에코프로 CNG는 아직 뭐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장세 같은 경우 보면은 2배 보통 에코프로 BM이 많으면은 2배 정도 되는데 에코프로 CNG는 뭐 3배 정도 됐는데 리사이클링 요거는 옛날에 많이 그렇게 좀 사놨던 거 이런 리사이클링 하기 위해서 사놨던 것들을 좀 기술이 더 좀 본격화되면서 좀 더 이번에 생산을 프로세스를 많이 거쳐서 이 매출을 올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리튬을 다루는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3배 쪽이나 3배나 늘어났다는 것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333 여기 보시면 개별 OPM 마진이 27% 나온 겁니다. 이거는 39%는 좀 재고 때문에 일시적인 영향을 보지만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양극재 하이 싱글 정도 10% 정도 11% 정도가 어느 정도 한계라고 보게 되면은 이쪽은 리튬 쪽은 굉장히 이익률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구체도 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자회사의 사업 현황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머트리얼즈 전구체 같은 경우에 내년도 이 쿼터에 양산을 할 예정이니까 이게 2배로 그러면은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구체.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지금 리튬, 에코프로 CNG, 리사이클링, 에코프로 AP, 산소 질소 다들 지금 램프업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한번 여기 나왔네요.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죠. 전구체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좀 읽어 보셔야 될 부분만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구체를 고온 산소 분위기에서 소성해 가지고
NCM 양극 활물질을 제조하게 된다. 그래서 전구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구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좀 이제 저희의 노하우를 거쳐서 이 라면 스프를 만드는 게 양극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진을 한 10% 정도를 가져간다. 이런 기술의, 이런 인력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10%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NCM 양극재의 경우 전량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공급하고 있고, NC의 양극재는 중국에서 수입한 대입경 경구체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소입경 양극재를 섞어서 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입경 양극재를 프리커서를 좀 잘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대입경을 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기술력이 좀 더 있지만, 이 대입경 전구체는 좀 가격 경쟁력이 안 나와서 다 중국에다가 다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쪽은 LNF 같은 경우는 JH 화공업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뭐 아직 생산량은 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비엠의 전구체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당연히 내재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전구체가 지금 너무 지금 수입이 크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못해갖고 미중이 너무 극단으로 가서, 지금처럼 가면 됐지만 극단으로 가서 우리를 뭐 원자재까지 이렇게 틀어막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만 섞여 있는 것은 아니고, 대미국 경제 1위의 미국과 1위 유럽에 다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껐딱하다가 만약에 무기화시키면, 이렇게 대놓고 무기화시키면은 이것은 뭐 후폭풍이 워낙 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균일한 전구체 생산과 수율 확보 등의 기술력이 중요하다. 전구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구체 2공장이 2022년도 7월부터 가동되면서 이제 2,400톤에서 48,000톤, 죄송합니다. 48,000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쪽도 매출이 많이 늘겠죠. 그래서 증설 계획을 고려해보면 50%까지도 MS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표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저희가 캠 1, 3부터 캠 4, 5 불났던 부분하고, 캠 6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는, 그다음 캠 4 N 공장, 그다음에 캠 7 유럽까지도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12만 5천 톤을 에코프로비엠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18만 톤, 24만 톤, 40만 톤, 55만 톤까지도 이렇게 26년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에서는 지금 올해 이제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는 4만 8천 톤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OPM 마진을 좀 많이 가져간다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이렇게 뭐 1,000억, 2천억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지금 에코프로비엠에서만 이렇게 영업이익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회사에서도 이렇게, 뭐 자회사면 완전히 그냥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거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한 50%였었나요? 잠시만요. 하도 이게 지분이 많아가지고 헷갈릴 정도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51%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여기 있고 소개해드렸고, 이 부분은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공정인데, 일관 형태가 있고, 뭐 정제 형태가 있고, 가공 형태가 있는데, 보통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황산 니켈 가공업체 이 형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당연히 마진을 제일 많이 남는 것은 광석 단위에서까지도 재련도 하고 중간물도 하고 정제 황산 니켈까지도 만드는 이 풀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중국 애들이 많이 하고 있고, 원래 이것도 이 중간물 형태인 에서 정제를 거쳐서 황산 니켈을 만드는데, 이 부분도 원래 다 중국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정제업계는 MHP 이 중간물 같은 이거는 80, 90% 시세에서
더 사올 수 있으니까 더 마진이 더 있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유일하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황산 니켈 정제 생산 공정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 부분을 원래 옛날에는 니켈 금속을 사서 가공해서 황산 니켈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에코프로 CNG에서는 이렇게 중간물까지도 갖고 와서 수입해 와서 하기 때문에 더 영업이익률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구체 가격은 뭐 이렇게 거의 가다가 양극재랑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최대 매출액 4초까지도 남길 수 있는 큰 회사다. 뭐 에코프로 CNG는 리사이클 뭐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스크럽 해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재련 과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용매들을 이렇게 넣어서 어떤 이 끓는 점과 이 용매 넣었을 때의 반응들을 봤을 때 요거 추출하고 요거 추출하고 요거 추출하고 요거 추출하고 이런 구조고요. 여기 말씀드린 여기 나왔네요. 과거 구매한 저가 셀 스크랩이 투입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셀 스크럽에서의 영업이익률과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성인의 하이텍도 이제 상장을 해서 잘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셀 스크랩 위주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네요. 그래서 또 나와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의 재활용은 에코프로 CNG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에코프로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게 좀 짧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뭐 잘 되고 있다가 완전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지금 영업이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지금 흑자 전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우리 이거 못하겠으니까 니네 뭐 염가로 해라 후려치기 해가지고 에코프로 CNG가 거의 뭐 망할 에코프로가 망할 정도까지 갔을 때 그것을 구해준 게 사실 삼성 SDI고요. 삼성 SDI에서 그래서 거의 혈맹같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동안 뭐 그 거래가 전혀 없다가 유일하게 에코프로 CNG에서 이게 조금이나마 오창 폴란드 공장에서의 셀스크랩 공급 계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일한 계약이고 이런 것들로 이게 어떻게 에코프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잖아요. 이 에코프로 그룹이 LG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도 1등 하고 있는 엔솔하고 연결되고 싶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인 거고 물론 SK랑 삼성 SDI랑 워낙 얘네들이 친한 상황이 밀접하게 거의 완전히 정권을 다 같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쟁사인 LG로 가는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이 부분은 이 에코프로 CNG가 조금은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불씨를 살렸다고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개혁이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됐었죠. 리사이클이라는 회사하고 이 얘네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탑3 안에 드는 재활용 회사죠. 그래서 니켈 2만 톤을 공급 계약하고 있고 삼성의 SDI에서는 성일 하이텍, SK온에서는 SK 이노베이션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이쪽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활용 쪽인 기술은 확실히 이게 성숙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또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우리 뒤에서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레드우드 하고 이 조인트도 하는 것처럼 좀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양극재 회사들이 또 프리커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리튬 원자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라인들이 가지고 있죠. 에코프로비엠은 많이 말씀드린 에코프로 CNG부터 전 밸류체인으로 해서 이렇게 내재화해 있고 LNF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자회사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점이었는데 얘네들의 사실 180도로 돈 없죠. 자원 없지. 이런 미국으로 지금 자력으로 진출할 역량 없지. 그 다음에 이거는 재활용할 역량 기술 없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없어서 이 양극재의 기술 제일 좋은 이 하나의 기술만으로 미국 레드우드 워터리얼즈와 협력을 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극재, 전구체, 재활용을 전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트너십을 체결해 갖고 레드우드하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또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워낙 얘네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화이트 코발트와 이런 조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많이 받을 거고, 코스모화학도 리사이클링을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ESG 하이라이트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관련해서 또 시간이 길어졌지만, 에코프로는 진짜 여기 이 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에코프로 그룹의 정점을 갖추고 있는 모든 ETF 역할도 하고 있고, 이 지지배 구조가에서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에서 사실 적대적 M&A로 얘네들이 뭐한 1조 주면은 그냥 다 인수해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회사입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동채 회장이 이것을 지분을 좀 더 어떻게든 더 사기 위해서 많이 에코프로 HN의 그 이렇게 수합 과정도 하고 이런 지배 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간 절반에 좀 그렇죠, 불미스럽게 나갔기 때문에 좀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숙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얘네들은 좀 힘든 상황인 거죠. 많은 이런 자금으로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라든지 뭐 이런 자사주 매입도 어차피 지분을 늘려가면은 이런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하기에는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투자 자금도 많이 빌려야 되고, 또 유가 뭐 유상증자 했지, 뭐 유상증자하면 계속 희석되지, 계속 돈은 많이 필요로 하지. 그러면 또 희석되고, 외부 자금 또 하면은 전환사채 발행하면 또 돈 이자율 나가지, 그 이자율 요즘에 비싸지. 그다음에 뭐 CB 발행하면 또 나중에 또 주식으로 또 줘야 되니까 또 희석되지. 하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창창한 기업에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를 어떻게든 사수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회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뭐 시장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 급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도 더 또 이제 매각설이 나온 것이죠. 네, 아무튼 에코프로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 이런 자회사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을 텐데 뭐 어차피 복잡하시면은 이 표 하나 정도만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에 또 특집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많이 혹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감사함은 홍보로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